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2년차 33살 직장인입니다. 남편과는 동갑이고 연애 3년하고 결혼했어요. 우리 둘 다 결혼 전에 모아둔 돈이 많진 않아서 끝까지 결혼을 할까 말까 1, 2년만 뒤로 미룰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결국은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래도 5천만 원 좀 넘게 모았는데 남편은 수중에 가진 돈은 3천만 원이 전부더라고요. 아무래도 남자는 군대 갔다 오고 사회생활을 2년 늦게 하니까 그런가 보다 생각했습니다. 양가 집안 모두 경제적 상황이 넉넉하진 않았고 우리 친정에선 1,000만 원, 시댁에서는 2천만 원을 결혼할 때 도와주셨어요. 신혼집을 구하고 혼수 채우고 이것저것 하다 보면 여유 있는 금액은 아니었지만 없는 형편에 이 정도 해주신 것도 양가 부모님들께 감사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래도 남편이랑 제가 대기업 다니고 있고 연봉이 높은 편이라서 우리가 열심히 아끼고 돈 모으면 나중엔 집도 사고 잘 살 수 있겠지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게 제 큰 착각이었다는 것을 겨우 결혼 2년 만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저희 친정에서는 많이 못해줘서 미안하다며 용돈 같은 건 일절 필요 없으니 너희들끼리 돈 많이 벌어서 오순도순 잘 살아보라 하셨어요. 하지만 시댁에서 2천 해주신 것 때문에 저희 친정보다 돈을 많이 해주셨다면서 은근히 생색내시고 남편 옆구리 찔러서 용돈 달라고 눈치 주시더라고요. 친정보다 시댁에서 1,000만 원 더 주신 건 맞지만 원래 제가 가지고 들어온 돈이 5천만 원인데 왜 시댁에선 그런 건 전혀 생각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결혼하고 2년 동안 시어머니 꼬장 덕분에 스트레스 받는 일 참 많았어요. 그거 다 이야기하자면 지루하기도 하고 하루 종일 이야기해도 끝이 없으니 대충 패스할게요. 남편이 작년까지 잘만 다니던 회사에서 직속 상사랑 잦은 말다툼과 스트레스로 인한 건강 문제로 연말을 못 넘긴 채 퇴사하고 지금은 다른 직장을 알아보면서 집에서 쉬고 있습니다. 당연히 돈 버는 사람이 저 하나니까 예전보다 더 아끼고 살아야 하는 거죠. 남편은 남편대로 빨리 직장 안 구해지니까 제 눈치 보고 미안해하고 제가 용돈 쓰라고 주면 한 푼도 안 쓰고 그대로 제게 돌려줍니다. 저도 저축해놓은 돈을 깨서 쓸 순 없으니까 일단 남편 취직하기 전까진 무작정 아끼면서 버티는 중입니다. 생활비 한 푼이라도 아끼려고 예전엔 종종 배달 음식 시켜서 남편이랑 맥주도 한 캔씩 마셨는데 이젠 웬만하면 집에 있는 반찬으로 밥 해먹고 말아요. 이렇게 부부가 함께 아끼면서 살고 있는데 옆에서 속이 터지는 소리하는 사람이 있어요. 바로 우리 시어머니입니다. 허구한 날 전화해서 몸이 허하다 기력이 없다 하시면서 먹고 싶은 게 너무너무 많으시대요. 결혼하자마자 신혼 초부터 그러시더니 본인 아들 백수되고 집에서 놀기 시작한 지 몇 달째인데 아직까지 그러고 계십니다. 며칠 전 밤늦게까지 야근을 하고 저녁 8시 반에 퇴근해서 집에 돌아오는 길인데 시어머니가 그때 전화해서 하시는 말씀이 요즘 너무 입맛이 없다. 뭐라도 좀 기운 나는 걸 먹고 싶은데. 안 그래도 몸도 피곤하고 스트레스 받아 죽겠는데 하루 종일 일하고 퇴근하는 저를 붙들고 소갈비가 먹고 싶네 어쩌네 과일이 먹고 싶다 어쩐다 하시는데 정말 열불나고 속 터지더라고요. 마트 가면 딸기가 많은데 사다 주면 안 되겠냐부터 시작해서 비타민 섭취해야 하니까 귤도 박스로 좀 사다 주고 주말에는 모처럼 소갈비 사다가 소갈비찜 만들어서 먹자 하는 겁니다. 어머님께서 저희 집안이 어떤 상황인지 뻔히 알고 계세요. 본인 아들이 회사 관두고 며느리 혼자 버는 돈으로 아껴가며 사느라 한 푼 한 푼이 아쉬운데 소갈비가 웬 말이고 제철 과일이 다 뭐란 말입니까? 요즘 마트에서 딸기 작은 거 한 팩에 10,000원이 그냥 넘어요. 저희 올겨울엔 딸기는커녕 딸기 아이스크림도 구경도 못하고 참는 중입니다. 소갈비찜은 무슨 저희 집 밥상에 고기 반찬 올라오는 게 가뭄에 콩나는 것보다 힘든데 진짜 분위기 파악을 못하는 건지 알면서 일부러 그러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피곤해 죽겠는데 그런 헛소리를 들으니까 머리가 지끈지끈 아팠지만 그래도 꼭 참고 나중에 상황 좋아지면 다 해드릴 테니 좀 참으시라 말씀드렸는데 시어머니가 버럭 화를 내면서 그거 얼마나 한다고. 내가 밖에서 외식하자는 것도 아니고 집에서 만들어 먹자는 건데 늙은이가 먹고 싶다 하면 그냥 한 번쯤 알겠다고 해주면 안 되는 거냐? 하시면서 난리 성질을 내십니다. 우리 부부의 시부모님 두 분과 늦게 대학 다니고 있는 신우까지 하면 총 5명인데 5명 먹을 소갈비찜을 집에서 하면 10만 원은 우습게 넘어갈 거예요. 지금 저희 집은 소는커녕 돼지 앞다리살도 손 떨려서 못 사먹는 판에 이게 말이 되나요? 어떻게든 거절하고 남편 취직해서 우리 집 살림 좀 나아지면 그때 다 초대해서 갈비도 하고 다른 음식들도 만들어서 대접하겠다고 이성의 끈을 간신히 붙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말에 또다시 꼬투리를 잡아서 지금 자기 아들 백수 됐다고 눈치 주는 거냐고 화를 내시면서 본인들이 저 결혼할 때 얼마나 많이 도와줬는데 돈 줄 때는 좋다고 덥석받고 이제 와서 시댁은 나 몰라라 무시하는 거냐고 성질을 있는 대로 내시더라고요. 도무지 말도 안 통하고 일단 나중에 다시 말씀드린다고 전화를 끊었는데 그 다음 날에도 또 문자 보내서 소갈비 타령을 이어나가셨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동네 집 앞에 있는 정육점에 소갈비 성인 5명 정도가 먹을 양이면 얼마쯤 하냐고 물어봤더니 수입으로 하더라도 12만 원, 15만 원, 그 정도는 해야 한다네요. 고기만 삶는다고 갈비찜이 되는 것도 아니니까 양념도 사야 하고 그 안에 들어가는 양파나 당근, 감자 같은 재료들도 요즘 야채값이 금값이라서 몇만 원은 더 들 것 같았습니다. 저는 돈 아낀답시고 우리 집 반찬 부식비를 일주일에 3만 원, 많아야 4만 원 정도 쓰는데 한 끼에 자기들 갈비 뜯자고 20만 원 가까이 쓰라니까 진짜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회사에서 일하는 내내 그놈의 갈비찜 생각에 두통이 심하게 오고 내가 왜 이 나이 먹고 갈비찜 하나에 벌벌 떨면서 살아야 하나 생각이 들어서 몇 달째 직장 안 구하고 집에서 놀고 있는 남편한테 원망의 화살이 향했습니다. 그렇게 괴로워하고 있는 사이에 신우가 제게 문자를 보내서 엄마가 요즘 입맛이 없어서 자꾸 갈비 타령을 하시는 것 같다면서 자기가 요리하는 거 도와줄 테니까 이번 주말에 시댁에서 소갈비 한번 해먹자고 다시 연락이 왔어요. 아니,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서 저라고 왜 시댁 식구들에게 안 해주고 싶겠어요. 돈만 있으면 소갈비가 아니라 한우 꼬리를 사다가 꼬리찜도 해드리고 뭐든지 다 해주죠. 자기들 먹고 싶다는 것만 이야기하면 뭐 우리 친정 부모님은 입이 아니고 주둥이라서 아무 말 안 하고 살고 계십니까? 나이를 그 정도 먹었으면 대충 눈치껏 분위기 파악하고 살아야지. 나 혼자 가장 노릇하느라 허리가 휘는데 해도 인간들이 진짜 너무하는구나 싶었습니다. 우리 친정집에서는 결혼하고 제가 힘들게 사는 거 아니까 지금까지 한 번도 뭐 해달라 뭐 사달라 용돈 보내달라고 직접 말씀하신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오직 시댁에서만 삼겹살 먹고 싶다, 봄에는 복숭아가 먹고 싶다, 여름엔 수박 좀 사와라, 백화점 세일하는데 옷 좀 사러 가자. 제가 돈 없다 힘들다고 말하면 그때마다 결혼할 때 자기들이 2천만 원 해준 건 잊었냐고 하는데 그거 다 뽑아먹을 때까지 저를 괴롭힐 생각인 것 같더라고요. 회사에서 하루 종일 그놈의 소갈비 때문에 비참하고 괴로운 기분이 들다가 밤늦게 퇴근하고 집에 돌아와 보니 남편이 하루 종일 컵라면 한 개 먹고 컴퓨터로 게임을 하고 있었어요. 대체 무슨 대단한 일을 준비하느라 몇 달째 저러고 있는지. 와이프가 돈 한 푼 때문에 이렇게 스트레스 받고 고생하고 있는 걸 알았으면 돈 버는 일이라면 가리지 말고 해서 좀 도와줘야 하는 것 아닌가 싶더라고요. 남편 컴퓨터 게임 하는 뒷모습이 너무 속이 터져서 하루 종일 참아온 제 감정이 한순간에 폭발하게 되었습니다. 들고 있던 가방을 방바닥에 집어던지고 야, 대체 언제까지 그렇게 집에서 놀기만 할 건데? 너희 엄마가 소갈비찜 먹고 싶다잖아. 난 진짜 모르겠으니까 너가 막노동이라도 해서 돈 벌어다가 사드려. 나한테 뭐 먹고 싶다고 전화 그만하시라고 해. 하고 소리를 질렀더니 깜짝 놀라서 저보고 대체 무슨 일이냐고 묻더라고요. 너희 엄마 갈비 타령에 내가 미칠 것 같다고 차라리 내 갈비라도 뽑아가라고 막 소리를 질렀더니 남편이 자기가 엄마랑 이야기해본다며 집 밖으로 나가서 한참 전화를 하고 들어오더라고요. 다신 저한테 갈비 사달란 말 못하게 따끔하게 한마디 할 줄 알았는데 이 등신 같은 인간이 전화 끊고 들어와서 제게 하는 말이라는 게 우리 엄마가 요즘 기력이 없으신가 봐. 갈비찜 그거 이번 한 번만 해드리면 안 돼? 진짜 어쩜 그 집안 인간들은 이야기하는 게 다 똑같나 싶더라고요. 너가 나가서 돈 벌었다 갈비 사오라고 미친 사람처럼 소리를 막 질렀더니 남편이 미안하다며 눈물을 찔끔찔끔 흘리네요. 진짜 그 모습이 너무 찌질하고 궁상 맞아 보여서 보고 있는데 너무 짜증나요. 나이 33인데 갈비찜 하나에 벌벌 떠는 저도 너무 못났고 몇 달째 일자리 구한답시고 집에서 게임만 하는 남편도 이젠 다 싫고 지칩니다. 남편한테 그냥 이제 이렇게 사는 것도 지겨우니까 그만하자고 했어요. 나는 나 혼자 내 앞가림 하면서 살 테니까 너도 너희 부모님 잘 챙기면서 살라고 했더니 남편이 울고불고 무슨 갈비찜 하나 때문에 이혼하자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하네요. 자기가 내일 당장이라도 직장 구하겠다는데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지금까지 뭘 하고 있느라 석 달을 놀고 먹었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이 결혼 생활 더는 못하겠다고 남편에게 너도 며칠 안으로 마음 정하라고 했는데 다음날 시어머니가 또다시 전화가 오더니 우리 이혼 이야기를 들었는지 자기가 너 결혼할 때 얼마나 잘해줬는데 이렇게 배신을 하냐면서 다늙은 시모가 기운이 없어서 소갈비 한번 해달라 했다고 이혼하겠다는 며느리가 어디 있냐 하시네요. 그냥 이젠 갈비라는 단어만 들어도 너무 짜증나고 스트레스 받아서 미칠 것 같더라고요. 사지 멀쩡한 어머님네 아들 보고 나가서 돈 벌어다 사달라고 하세요. 저는 이제 며느리 아니니까 다신 전화하지 마시고요. 라고 이야기하고 전화 끊었습니다. 남편한테 전화 걸어서 당장 이혼 안 하면 내가 너랑 너네 식구들한테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고 빨리 끝내고 각자 찢어지자고 했는데 남편이 제 말에 또 울고불고. 진짜 33살 먹은 남자가 우는 꼬라지도 이젠 그만 보고 싶더라고요. 빠르게 이혼하고 살고 있던 신혼집 정리하면서 남편에게 시어머니가 처음 줬던 2천만 원을 돌려줬어요.
그냥 주기엔 너무 아깝다는 생각 들어서 그동안 제가 시어머니한테 사드렸던 과일이랑 음식값으로 100만 원 빼고 드렸습니다. 남편이 왜 돈이 비냐고 묻길래 나머지 100만 원은 너네 엄마 뱃속에 들어있다고 했어요. 그렇게 이혼하고 당연히 제 전화통에 불이 나게 전화가 오는데 시댁 쪽 인간들 전부 차단해버리고 한 번도 연락 받은 적 없습니다. 저한테 100만 원 받고 싶으면 민사소송이라도 걸어보던가요. 그동안 시어머니가 먹고 싶다고 징징대서 제가 사다 드린 영수증을 하나하나 빠짐없이 찾아내서 돈 더 내놓으라고 할 거예요. 이 정도에서 끝낸 걸 다행으로 알아야지 더 힘들게 하면 사람 눈 돌아간다는 것이 뭔지 알게 되실지도 몰라요. 이혼 마무리하고 따로 살게 된 지 2주가 넘었는데 전 남편 놈은 아직도 취업 안 하고 지네 부모님 집에 그냥 있는 걸로 알아요. 저는 다 정리하고 친정으로 들어왔고요. 이번 주말에는 친정 부모님 모시고 소갈비나 먹으러 갈까 생각 중입니다. 먹여 살려야 할 군 식구들이 다 사라지니까 마음이 얼마나 홀가분하고 좋은지 몰라요. 진작 이럴 걸 왜 그동안 쓸데없이 가장 노릇하며 살았는지 모르겠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봄에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32살 여자입니다. 4년 만난 남자친구와 드디어 결실을 맺게 되어 정말 기분이 좋지만 또 한편으로는 마음에 커다란 짐을 떠안게 되어서 마냥 즐겁게 웃을 수만은 없네요. 남자친구는 저보다 4살이 많고 위로 누나가 둘이 있어요. 첫째 누나는 올해 41살, 둘째 누나는 38살인데 둘째 누나는 진작에 시집 잘 가서 초등학교 4학년 1학년에 다니는 아들, 딸을 하나씩 키우면서 삽니다. 그런데 문제는 첫째 누나인데 뭐라고 말을 해야 정확할지 모르겠지만 지능에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 시부모님 말에 따르면 어릴 때는 멀쩡했다고 하는데 유치원 다니던 시절 차에 한번 치인 뒤로 그때부터 약간의 문제가 생겼다고 해요. 신우가 컨디션 좋은 날은 얼핏 보면 정상인과 큰 차이를 느끼지 못합니다. 그런데 오래 대화하다 보면 좀 이상하고 40살 넘은 성인이 구사하는 말이 아니라 초등학생 조카들이랑 이야기하는 기분이 들어요.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불가능하고 아직도 시부모님이랑 같이 살고 있습니다. 신우 기분이 좋은 날은 다른 가족들도 크게 힘들지 않은데 문제는 어느 날 갑자기 화를 내고 물건을 집어던지면서 소리를 지를 때가 있어요. 시부모님 두 분 모두 키가 작고 왜소한 편이라 신우가 한번 성질을 내기 시작하면 감당을 못하시고 말릴 수도 없다 하더라고요. 그럴 때 항상 제 남자친구가 자기 누나를 말리고 다독거렸고 꼭 그것 때문만은 아니겠지만 남자친구가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도 시댁에서 차로 10분도 안 걸리는 곳에 있습니다. 언제나 일하다가 집에서 응급 상황이라고 연락받으면 회사에 양해를 구하고 달려간대요. 그러다 보니 신우는 친구도 하나도 없고 시부모님을 제외하면 친구라고 할 수 있는 건 오직 제 남자친구 하나뿐이라고 하더군요. 둘째 신우는 아예 신경 쓰기 싫다고 20살 되자마자 자취하고 집을 나갔고 결혼도 멀리 떨어진 타지에서 살고 있어요. 명절이 아니면 아예 집에 오지도 않는다 하더라고요. 아무튼 그거는 안타까운 예비시댁 사정이니까 어쩔 수 없다곤 하지만 저랑 남자친구도 이제 나이도 꽉 차서 결혼을 해야 하거든요. 20대 후반에 만나서 4년이나 연애했고 작년 초부터는 양쪽 부모님들 다 찾아뵙고 실제로 결혼하겠다고 확답까지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시댁 집안 사정도 있었고 작년에 워낙 시국이 안 좋은 상황이라서 섣부르게 날짜 못 잡고 올해로 넘어오긴 했지만 그래도 결혼만 안 하고 같이 살지만 않았지 서로 양가 부모님들에게 며느리나 사위와 마찬가지 역할을 하면서 살았어요. 그리고 이제는 더 미룰 수 없다고 생각해서 작년 연말에 상견례 마치고 올봄으로 날짜 잡고 신혼집까지 다 알아보고 다녔습니다. 시댁 상황 저도 잘 아니까 언제라도 갈 수 있게 멀리 떨어진 곳이 아닌 가까운 곳으로 집을 구했고 그 집안에 아들이 없으면 시부모와 신우가 다 힘들어 할 테니까 제 입장에선 최대한 양보한 거죠. 처음부터 하나하나 시댁 부모님과 상의를 하고 충분한 대화 끝에 한 결정이고 제가 직접 신우를 돌봐줄 생각은 없었지만 그래도 이만하면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해요. 신혼집도 구하고 혼수도 맞추고 행복한 결혼 생활이 이제 저한테도 시작되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문제는 남동생이 결혼하고 집을 나간다는 것을 신우가 얼마 전에 알게 되면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동안 최대한 숨기고 있었는데 누가 말을 해준 건지 갑자기 신우가 결혼하지 말고 집 나가지 말고 자기랑 계속 살자면서 울고불고 난리가 났다 하더라고요. 어차피 언제 오더라도 한 번은 겪고 넘어가야 하는 상황이었으니 어쩔 수 없다 생각했지만 같이 살고 있는 시부모는 죽을 맛이었나 봅니다. 어느 날 시어머니가 저를 따로 부르시더니 자기가 너무 죽을 죄를 짓는 것 같고 미안한 이야기지만 결혼하고 분가하지 말고 합가해서 같이 살면 안 되겠냐고 하시더라고요. 절대 시집살이나 제가 생각하는 그런 건 전혀 없을 건데 저희 결혼하는 거 알게 된 이후로 신우 상태도 너무 안 좋고 지금 신우에게는 남동생이 유일한 친구이자 부모보다도 더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라면서 한 번만 다시 생각해달라 하셨어요. 저는 진짜 그 이야기 듣고 머리가 어지러질한 것이 뭐라 말을 해야 좋을지 모르겠더라고요.
시모 말이 무슨 말인지는 잘 알겠고 신우도 제가 몇 번이나 만나보고 어떤 상황인지 아니까 더 심한 말은 못하겠고 그냥 같이 사는 건 좀 힘들 것 같다는 말만 계속했어요. 시부모가 얼마나 아들 내보내기 싫고 같이 살고 싶어 하는지 그 마음은 느껴지더라고요. 저희 연애하는 중에도 작년 초에 한번 인사드리고 결혼 생각 있다는 사실 말씀드렸을 때부터 시부모 모두 저한테 정말 잘해주셨습니다. 아쉬운 소리 싫은 소리 한번 한 적 없고 때 되면 저희 친정집으로 선물 보내주시고 제 생일 때도 남자친구 통해서 꽃도 사서 보내주시면서 신경을 많이 써주셨어요. 물론 저는 그 선물들의 의미가 아픈 누나 있는 자기 아들이 장가 가는데 걸림돌이 될까봐 더 잘해주셨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신우는 저한테 대면대면했어요. 말을 걸어도 대꾸도 없고 제가 자기 남동생을 뺏어갈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건지 지금까지 몇 번 만나서 이야기도 하고 같이 밥도 먹은 적이 있었지만 저한테 한 번도 마음 열어서 대화를 해본 적은 없어요. 아마 앞으로도 그럴 것 같고 뭔가 꺼림직하고 기분 나쁜 건 그냥 단순하게 동생이 장가가는 거 이상으로 여자로서 질투를 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까지 들어요. 제가 좀 이상한 생각을 하고 넘겨짚는 거일 수도 있겠지만 뭔가 신우가 저희 남자친구를 대하는 모습이나 평소 전화하면서 이야기하는 걸 옆에서 볼 때면 동생에게 하는 말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고 애인 대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나이 40 넘은 신우가 남동생에게 그러고 있으니 솔직히 말해서 아픈 걸 떠나 정말 보기 싫고 당사자인 저로서는 역겹다는 기분까지 듭니다. 그래도 내색 한번 안 하고 이해하는 척하고 지냈어요. 남자친구 정말 착하고 성실한 사람이고 둘째 누나가 집안꼴 감당하기 싫다고 어릴 때부터 나가서 살았지만 남자친구는 일부러 대학도 집에서 통학하고 취직도 집에서 가까운 곳으로 할 만큼 집안일에 신경을 많이 쓰는 사람이에요. 정말 다정하고 이 사람이랑 결혼하면 저한테도 잘하고 나중에 태어날 우리 아이한테도 잘할 사람이라는 건 확신할 수 있습니다. 시어머니는 합가 이야기 계속 하시다가 제가 곤란한 표정으로 거절을 하니까 그렇다면 자기들이 지금 사는 아파트를 저희한테 주고 아예 집을 따로 구해서 살 테니까 그 집에서 신우랑 같이 살아주는 건 어떻겠냐고 말씀하시네요. 시아버님이 일찌감치 사업으로 성공하셔서 시댁에 재산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사는 집도 경기도권이긴 하지만 50평대 아파트고 아버님에게 건물이나 다른 재산도 있다고 알고 있어요. 처음에 결혼 이야기하러 갔을 때도 나중에 시부모님들이 자기들 죽고 나면 신우 앞으로 월세 나오는 상가 돌려놓을 테니까 거기서 들어오는 돈으로 시설 좋은 곳에서 살게 하면 된다 하면서 저보고 책임질 필요 없다 하셨어요. 하지만 당장 시부모님 살아계실 때까지는 집에서 계속 신우를 돌보고 싶은 건데 그걸 저한테까지 하라고 하시니까 진짜 곤란하더라고요. 아무리 아파트를 주겠다고 하셔도 절대 신우랑 같이 살 생각은 없어요. 남의 손에 맡기고 싶지 않다고 해도 이제는 시부모 둘이 감당을 못하는 상황이면 좋은 시설에 보내거나 요양보호사 같은 사람을 집에 불러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평생 저희 남자친구가 집안을 위해 희생하며 살았기 때문에 시부모 두 사람 모두 제 남자친구의 눈치를 엄청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도 아들에게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저한테 먼저 하신 것 같고요. 어머님께서 아무런 조건도 없고 요구도 하지 않을 테니까 합가를 하던지 아니면 시댁에서 신우랑 같이 살아달라고 하시는데 저는 도저히 못하겠다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허락만 하면 지금 회사 다니는 월급 정도의 돈을 저한테 매달 줄 테니까 직장 그만두고 집에서 쉬면서 자기 딸이랑 있어달라 하는데 제가 신우랑 사이라도 좋으면 모를까 이미 미운 털 박히고 자기 남동생 뺏어간 사람으로 인식하는데 어떻게 같이 살 수 있겠어요. 집안에서 신우 눈치 보느라 남편이랑 손이라도 한번 잡고 있을 수 있나요? 너무 넘겨 짚어서 생각하는 건 아닐까 싶지만 신우가 질투심에 눈이 돌아서 저한테 어떤 해코지를 할지도 모르는 상황이니까요. 이미 지금 신혼집 구한 곳이 시댁에서 멀지 않은 곳이고 저는 도움을 줄 수 없지만 신우에게 문제가 생기면 제 남자친구가 언제든지 달려가면 된다고 생각해요. 굳이 같이 살 이유도 모르겠고 언제까지 집안 모든 식구들이 신우 하나 때문에 희생하고 눈치 보며 살아야 합니까? 마지막으로 어머님에게 절대 신우랑 같이 살 생각 없다고 죄송하다 말씀드리고 저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이 이야기를 남자친구에게 할까 말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그래도 자기 부모님들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사실은 알려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말을 해줬습니다. 제 말을 모두 들은 남자친구는 자기 집안일은 집안일이고 언제까지 매여서 아무것도 못하고 살 수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자기 누나 상황이 딱하지만 그건 그거고 언제까지 자기가 옆에 붙어서 돌봐줄 수는 없다고 그냥 가까이 살면서 자주 찾아보고 누나랑 대화 많이 하는 정도까지만 해줄 수 있지. 앞으로도 계속 같이 누나랑 사는 것은 무리라고 이야기했어요. 이제 결혼하고 가정 꾸리고 살아야 하는데 언제까지 누나만 붙들고 있을 순 없다면서 언제라도 부모님이 누나를 힘들어하면 시설 좋은 곳 찾아서 보호해달라고 할 생각이었다 하는 겁니다. 그전부터 아무리 많은 치료를 해보고 상담을 받아봐도
누나 상태가 더 이상 좋아지진 않는 것 같은데 같이 살다 보면 다 같이 힘들어질 것이 뻔한 일이라면서 본인 부모에게는 자기가 알아들을 수 있게 이야기할 거라면서 저는 더 이상 이 일에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고 했어요. 내가 좀 너무했나 싶은 생각도 들다가 어차피 도와줄 수도 없고 그럴 생각도 전혀 없는데 결혼 전에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는 것이 낫겠다 싶더라고요. 그 뒤로 다시는 시댁 부모님에게서 합가 이야기는 나오지 않아요. 이번 일을 계기로 제 남자친구의 생각이 확고하게 있어서 다행이다 싶고 앞으로도 이 문제로 부부 사이가 흔들리거나 싸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신우의 사정이나 그녀를 돌봐야 하는 시부모에게 안타까운 마음은 있지만 제가 같이 살면서 돌봐줄 수도 없는 문제라서 일단 저희 결혼에만 집중하기로 했어요. 빨리 좋은 약이라던가 무슨 방법이 나와서 신우와 함께 정상적으로 대화하고 같이 잘 지내는 날이 왔으면 좋겠네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